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34년간의 해양수호 임무를 마치고 오는 30일을 퇴역합니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서막을 연 장보고함의 퇴역을 기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장해아동 요양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시설의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둘러보며 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KFN 뉴스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대한민국 국방의 혁신을 불러온 사람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첫 순서로 국방 도약과 성장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수중전력의 출발점, 첫 잠수함 장보고함이 34년 임무를 마치고 오는 31일 퇴역합니다. 진해 잠수함 사령부에선 취역기 강하로 일본 잠수함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보고함이 마지막으로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부두에는 후배 잠수함들과 구조함이 나란히 배치됐고 기적 소리로 선배의 퇴역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은 34년 임무를 마치고 오는 12월 31일 퇴역합니다. 해군은 29일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 연병장에서 장보고함 퇴역식을 개최했습니다. 퇴역식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초대 장보고함장 안병구 예비역 준장, 주한 독일 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를 선도한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적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장보고함은 1993년 6월 1일 취역해 우리나라를 세계 43번째 잠수함 운용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997년 하와이 파견 훈련에서 1만 마일 단독 하계를 수행했고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끝으론 장보고함의 명예전역장 수여와 취역기 강화가 진행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장보고함의 시작을 함께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의 개척 항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장보고함이 남긴 항로는 후속 잠수함 전력의 운용과 교육훈련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잠수함 사령부의 안전신조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말처럼 장보고함은 34년 동안 34만 2천 마일, 지구 14바퀴의 항해를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장해아동 요양시설인 영락 애니아의 집을 29일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시설의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 모두가 희망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빈락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 보도한 데 이어서 12월 28일 연쇄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능력과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에 진행하려다 연기했던 연합야외기동훈련 22건을 모두 시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UFS 연습간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40여 건 중 22건의 일정을 조정해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연합 전술 강화와 인명구조작전, 장비 정비 지원, 전투사격 훈련 등이었으며 비행장 피해 복구 훈련 등 2건은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올 한 해 세계를 뒤흔든 키워드죠. KFN 뉴스에서는 2025년을 정리하며 올 한 해 국방계의 헌트릭스를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무대 위로 귀환하는 헌트릭스로 이야기를 시작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귀환을 알리며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군이 다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국방의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곧바로 방향도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 아덱스에서 K국방의 도약과 성장 목표를 무대 위에 올립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AI 기반 무기체계, 독자적 우주 역량 구축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하는 국방 생태계 조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는데 그 다음 달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캐대언이 한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갔듯 국내에서 국방 정책의 방향을 세운 이 대통령은 무대를 해외로 넓힙니다. 가장 먼저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이후에 이어진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순방.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닌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루 정부와는 K2 전차를 포함한 지상장비 수출 총괄 합의서를 체결해 동남아에서 유럽, 그리고 남미로 이어지는 K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신속하게 국민의 군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의 문을 여는 중입니다. 2026년 이 대통령과 우리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만 전념하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골든처럼 빛나는 평화구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연말에도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국군 장병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군 최전방 제3미사일 방어여단 8977 부대 김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봉우리가 겹겹이 이어지며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에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방공과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천군과 천호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최전방 부대, 공군 3미사일방어여단 8977 부대입니다.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깊고 높은 산속에 위치한 8977 부대는 365일 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격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3여단이 운용하는 무기 중 하나인 천호는 적어도 항공기와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근거리 대공방어 체계로 높은 명중률과 자체 피하 식별, 장갑 방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송탄과 급탄 장전이 자동화되어 있어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부대가 책임진 지역의 방공 작전 완수를 위해 천궁 천호와 함께 사시사철 항공기 방어 임무 및 기동 방어 작전을 수행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완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천궁 발사대원들은 발사 준비부터 즉각 발사가 가능한 단계까지 최단 시간 내에 완료해 적의 중고도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천궁과 천호는 우리 군의 방공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최전방을 수호하는 하늘의 방패입니다. 8977 부대는 위치 특성상 겨울철 눈이 쌓이면 차량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자 운반 등을 담당하는 수송반은 겨울철 차량 점검과 타이어의 스노우 체인을 결합해 안전한 수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눈이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일도 많아 제설기구를 부착한 제설차를 운용하거나 눈이 얼어서 빙판이 되면 제설차도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직접 산길을 내려가 제설을 하기도 합니다. 8977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책임감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선 어떠한 작은 실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기본에 충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병사가 되겠습니다. 3여단 장병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영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연말연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F 뉴스 김은진입니다. 2025 기자가 뽑은 뉴스 베스트 3. 오늘은 해군 해병대 취재하는 박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해군 해병대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해군 해병대 뉴스는 3가지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해군 해병대는 태국에서 실시한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 합참이 주관하는 연합훈련인데요. 올해 KFN 뉴스는 태국 현지에서 우리 해군 해병대의 활약상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은 연합 상륙훈련과 해상훈련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참관에 그쳤던 다국적 우주훈련에 정식으로 참가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V가 우리 해안에서보다 육지로 더 깊숙이 돌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작전 지역 환경에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다국적 연합 해병대가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들은 적이 쏘는 포탄을 뚫고 적진으로 깊숙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해외 연합 훈련에서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활약은 빛이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국민과 함께한 해군 해병대입니다. 올해는 해군 창설 80주년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군은 9월 25일부터 27일 부산에서 창설 이후 6번째 관함식을 개최했습니다. 함정 31척, 항공기 18대 등이 수상과 공중에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는데요. 천여 명의 국민 참여단은 함정에 직접 탑승해 관함식을 즐겼고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해군 관함식에 와서 군함 승선도 해보고 저희 해군분들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감동받았고요.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해병대도 국민과 함께하는 장을 펼쳤습니다.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인데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6만 명 넘는 관람객들이 해병대 1사단을 찾았습니다. 민관군 화합행진을 비롯한 의장대, 군악대 공연, 고공 강화 시범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관람객들은 KAV 탑승, 모형탑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강인함 속에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 모습도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은데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미래 강군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군 해병대 소식입니다.
9월 17일 우리 해군의 5번째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함이 진수됐습니다. 바다의 방패라는 이름처럼 해양 기반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정약용 선생의 실험과 계획 정신 그리고 애민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행동하며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의 대양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우리 해군의 굳건한 의지의 징표입니다. 앞서 취역한 우리 해군 4번째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1월 28일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돼 본격적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3,600톤급 호위함 2번함 경북함, 3번함 전남함은 각각 6월 20일, 11월 25일에 진수됐습니다. 12월 8일엔 연안 방어 최일선 전력인 신형 고속정 4척이 통합 진수됐는데요. 같은 달 11일엔 해병대 고속전투주정 청새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새치는 우리 해병대 최초의 함정입니다. 고속전투주정은 주요 전력도서 방위와 유사시 해상 침투, 상륙작전을 비롯한 해병대 작전의 완전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11월 28일 139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이 임관했습니다. 신임 장교들은 국민의 필승 해군, 호국 충성 해병대 가치를 이어나갑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 해군 해병대와 교류하며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군 본연의 임무를 위한 훈련에 매진하면서 또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최신의 전력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인재들이 만들어갈 우리 해군 해병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안보 10대 뉴스 기획보도 3번째 순서입니다. 국제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결국 끝없는 소모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국방부의 이름이 전쟁부로 변경됐는데요. 안재현 기자가 현상 분석했습니다. 2025년 세계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휴전 논의와 공격이 반복이라는 소모전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며 더욱더 영향력과 지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모전 속에서 민간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가자지구와 주요 인프라의 끊임없는 공습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올해 국제뉴스의 주요 화면이었습니다. 국제 분쟁은 전쟁뿐만 아니라 회색지대라는 모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평화와 전쟁이 모호한 경기 지점인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이 아닌 사이버 인지전과 같은 기술 기반의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당 부처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방어의 의미를 넘어 능동적으로 전쟁도 할 수 있는 군대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의회와의 갈등 속에 동결됐고 동맹국들에겐 안보 부담을 분담할 것을 내세우는 과정 탓에 갈등을 빚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전쟁부로의 이름 변경을 통해 국방 안보 정책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아직 미 국방부인 상황입니다. KP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필리핀이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 도입합니다. 사업 규모만 약 8,500억 원으로 우리 해군과 국내 조선 기술력이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필리핀 국방부와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실제 쓰이는 호위함 전투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에 건조되며 필리핀 해군은 오는 2029년까지 차례로 인도받아 남중국해 등 분쟁 해역 경계 임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비롯해 초계함과 원해 경비함 등 10척을 한국에 주문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축적한 실전,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한국 조선업의 높은 신뢰성이 더해져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 상당 부분을 한국 기술이 담당하는 겁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와 자주포에 이어 이번 호위함까지 필리핀 군전력 곳곳에는 K방산 장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하늘과 바다를 우리 무기체계가 지키는 만큼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전투 개념과 교육, 훈련 방식도 공유되면서 한국과 필리핀 간 연합작전 이해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정비, 훈련, 기술 협력을 더 확대해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함께 운용하는 파트너 해군을 지향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올해의 ADD 인상 수상자로 김승환 수석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김 수석은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 및 유도 조종 기법 전문가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킬체인 및 대량 응징 보복 체계 구축의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수석은 2022년부터 미사일 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우리 독자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동계작전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훈련은 1단계 개인 전투기술 숙달을 비롯해 2단계 소부대 전술훈련, 3단계 대대급 이상 부대 전술훈련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진행된 소부대 전술훈련에서 장병들은 전술 무장행군과 공격방어 작전훈련을 통해 소부대 전투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소부대 전투기술 발전과 교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주에 걸쳐 교관 역량 강화 주간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학교는 교육단별로 나눠 실시하던 교관 교육을 통합해 학교 차원에서의 집중력 연구 및 토의, 강연 체계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연구 중심 교육 문화 정착을 중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눈비가 내렸다 그친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되니 빙판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 및 산지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원주는 영하 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금요일까지 눈이 지속되겠습니다. 추위는 주말부터 한풀 꺾이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